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2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부패 타락의 1등인 주지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시간주의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가 자기 사무실에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2, 3년 동안 아예 사무실에 얼굴을 비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은 불과 1년 반 전에 시작이 되어서 1년 반 동안 안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2, 3년 동안에 주지사가 된 이후로 아예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고 주청사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미시간주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 예산 110만 불이 주지사 개인 자택에 울타리를 만드는 데 들어갔습니다. 작년 9월에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가 자기 집에 담벼락을 쌓아야 된다고 하면서 110만 불의 예산을 타가서 담벼락을 세우고 가택 업무를 본다고 하면서 아예 주청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그런데 밑에 하급 공무원들은 매일 주청사에 기본적으로 출퇴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출퇴근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한편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명령에 의하여 모든 미시간 주 사람들은 요트를 즐기지 말고 팬데믹 동안에 또한 여행도 하지 말라고 하며 주 명령을 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개인 제트 여행객기를 업체로부터 제공받아서 친정 있는 플로리다까지 여행을 갔다 왔으며 또한 개인 이보트를 오데오 연안에 띄워놓고 남편과 매일 파티를 연 것으로 드러나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주지사로 오늘 등극을 하였습니다. 미시간 주민들이 불쌍하죠.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엉터리 주지사를 뽑았으니 그 손가락 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된 이유는 지금 미시간 주에서 포렌식 감사를 하겠다고 하여 7,000명의 개인 진술서를 전하러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주청사에도 없고 자기 선거 사무실에도 없고 집에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어디 오데오에 배 타고 나갔나 보죠. 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자 지역 언론들조차도 지금은 등을 돌리고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를 비난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오늘 조지아 풀턴 카운티 선거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 중에 아주 황당한 사건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보고서에 의하면 풀턴 카운티 선거에 지원을 하여 선거 도우미로 활동하였던 255명이 ACLU, 즉 미국 시민연합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선거감시원으로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필수 조항이 있으나 이 중에 49명만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이들 나머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정권적으로 모든 인터넷 접근 권한과 또한 선거 기록, 인터넷 접속, 또 이넷을 통하여 부재자 투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드러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왜? 이러니 부정선거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포렌식 감사는 별도로 하고라도 주어서는 안 될 권한을 준 사람과 또 그 권한을 사용한 사람들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건 필히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렌식 감사를 앞두고 있는 조지아 선거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의료계 종사자들의 집단 소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감리교 병원에서 117명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6월 7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무급정직을 시키겠다고 병원 측에서 발표를 하고 여기에 150명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기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178명의 병원 관계 직원들이 무급정직을 당하였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에도 백신을 맞고 규정을 준수한 직원들은 그 다음날 다 업무로 복귀를 하였고 끝까지 하지 않은 117명은 병원 측을 상대로 강제 접종에 의한 개인 권한 침해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신의 강제 요건이 나치 강제 수용소의 의료 실험실과 비슷하다고 하며 이것은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맞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린 휴지 지방 판사는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 또는 사무실 변경, 근무시간 변경 등 병원에 요구하는 지시에 대하여 거부하면 적절하게 해임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기각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117명은 상급법원에 오늘 항소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강제 접종에 의하여 여러 가지 파급이 일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라이노인 리사 멀코프스키와 알래스카주 상원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켈리 스바키 후보가 오늘 TV쇼에 나와서 자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성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왕 나온 경선이니까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과학자들은 인간공학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구글은 코비드를 유발한 연구에 피터 다색 박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개최한 테크 헬스 컨퍼런스라는 회의에서 기자가 데이비 파인버그라고 하는 구글 보건부 책임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왜 구글이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코비드-19이 유출되었다고 하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모든 정보 검색을 차단하였는지 하고 물어보았을 때 파인버그는 그 차단한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들은 차단하였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당신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 이 데이비 파인버그 책임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피터 다색 박사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서 그것만 업데이트를 하고 그것의 기준에 의하여 가짜를 판별을 하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터 다색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였던 바와 같이 자기 혼자 몸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우한 기원서를 단독으로 막아낸 아주 용감한 과학자입니다. WHO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설 조사위원장으로서의 직책을 그만두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으며 그는 자기의 그 논문인 랜시스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을 확률은 0%입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학자는 어떤 가설에 대하여 0%라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그는 파우치 박사가 제공한 미국 세금을 사용하여 우한의 박쥐 연구에 매진을 하였으며 파우치가 승인하였던 내용인 다른 종과 인간의 다양한 세포의 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연구를 장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파우치가 승인한 내용인 다른 종과 인간화가 되어 있는 쥐들의 다양한 세포 배양을 통하여 바이러스 감염 실험을 2010년부터 꾸준히 해왔으며 여기에는 구글의 자금도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또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리아오라는 과학자는 인간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어서 기후변화를 막겠다고 지금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간은 너무 체구가 크며 100여 년 전에 지금보다 15%의 체구가 작았던 원래 인간으로 돌려야 한다고 하며 인간 제놈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철근 콘크리트와 쇠로 만든 존재가 아닐지언데 이들은 인간의 생명윤리에 대하여 이렇게 막무가내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13명의 공화당 의원이 마침내 CTCL에 공식 사안을 보냈습니다. CTCL은 Center for Tech and Civil Life라는 약자입니다. 그 사안의 내용은 CTCL이 48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 약 3억 5천만 불의 돈을 쏟아부은 것에 대하여 돈의 사용 출처와 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CTCL은 Center for Tech and Civil Life라고 하여 마크 주커버그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이 비영리 재단 법인은 C501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어떤 당파적이나 편파적으로 어떤 정파를 편을 들 수가 없게 되어 있으나 이들의 쓴 돈의 3억 5천만 불의 내역을 살펴보면 약 92%가 친민주당 성향의 지역에만 살포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조지아 풀턴 카운티와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보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2,500명의 선거 공무원들에게 그 쓴 돈을 Financial Sheet 990 폼에 의하여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금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청렴하며 깨끗해야 될 비영리 재단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금이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 상당한 여파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01c 즉 비영리 재단법인 규정에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를 대신하여 정치 캠페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것이 분명히 지켜졌으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우한연구소 연구원들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코로나 연기세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우한연구소 직원들이므로 이들은 노벨 의학상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만약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우한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라고 여긴다고 하면 이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하며 에이즈를 최초로 발견한 몬테그니어 박사의 경우에 그러면 에이즈에 대하여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야 하고, 파스테르 박사는 박테리아 병균에 대하여 역시 같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우한이 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하면서 우한에 있는 과학자들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기에 마땅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라서 그런지 아주 논리적으로 말은 잘합니다만 이것이 오늘의 중국의 민낯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